네, 안녕하십니까. 기본한자 1800개 국민학습 운동을 펼치고 있는 오히려개발연구소 대표 윤재웅입니다. 자, 오늘은 한자 의의와 특징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동양사상의 원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사상가로 이제 공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태어난 시기는 춘추 전국 시대인데요. BC 770년부터 진시황이 통일을 한 전국 시대를 통일한 BC 221년,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그때 시대입니다. 공자는 이제 BC 551년에서 BC 479년도에 사람인데요. 춘추 전국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가, 즉 제자백가 중에 대표적인 사상가를 볼 수가 있고, 그가 저술한 논어는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즉 공자의 사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개개인의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스승을 뜻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자, 자는 스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백가는 이제 100개의 어떤 가는 전문가, 또 학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지 100개라는 의미보다는 수많은 학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공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자라든지 또 맹자, 장자, 묵자, 열자, 한비자, 오자, 수많은 어떤 사상가들이 가장 융성했던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상 자체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논어를 사실 그 제자들이 이제 여러 명의 제자들이 공자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동으로 기록한 것이 논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토론, 공자님과의 어떤 토론 과정을 논이라고 하고, 어는 이제 공자님의 말씀, 가르침을 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책 자체가 1355자의 글자로서 표현됐다는 것은 바로 한자가 가진 문자의 특성이 아니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논어뿐만 아니라 맹자, 중용, 대학, 또 삼경, 또 오경 이렇게 있죠. 그러한 책들 자체가 이렇게 한자로서 표기됐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문자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자의 탄생과 변종 과정을 우리가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각골문자는 이제 BC 한 1500년경 은나라에서 만들어져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거북이의 껍질과 소뼈에 새겨진 그러한 문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각골문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1899년 최초 발견된 이래 현재 5,000자 정도가 발견이 되고, 이것은 이제 한자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고기여자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사물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고기의 특징을 이렇게 사실 그대로 표현한 그런 모습이 서서히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각골문보다 고기의 모습을 더 사실적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한자는 진시황 때 BC 221년도죠. 이때 하나의 그 표준 자체로 통일이 되면서 이 소전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소전체는 다시 좀 더 편하게
여기 보시기에도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글자가 좀 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서체입니다. 이게 이제 노예 예자죠. 그래서 죄를 져서 이제 감옥에 갇힌 노예가 만든 글자라고 해서 예설한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되는 해서, 행서, 초서의 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자는 여기 하나의 규범이 되는 표준이라는 의미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모든 서체의 정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소전체가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사물의 특징을 간단히 뽑아서 거의 추상화된 그런 추상적 표의 문자, 추상적 상형 문자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자와 우리가 표문자로 분류하고 있는 훈민정, 한글과 알파벳 어떻게 다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산이 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있죠. 표의 문자, 한자를 이제 표어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문자라고 합니다. 눈으로 봐서 이러한 문자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 문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자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요. 글자 형태, 그리고 단어의 글자의 뜻, 그리고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산하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신다면은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있죠. 평지에 봉우리가 이렇게 3개. 한자는 많은 것을 3개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봉우리가 많지만 이 3획으로서 봉우리를 이렇게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물의 특징을 간단히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한자입니다. 자형이 이렇게 있죠. 또 이 자체가 의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산은 이렇게 한자로 표시하고 있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자형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발음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렇게 네모 갖춘 이것이 우리가 한글을 통해서 한자의 발음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샤안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A 위에 있는 이 기호는 사성 중에 하나로서 상성을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레미파솔의 수준으로 높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산 이렇게 표시하고, 샨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도 이렇게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산입니다. 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일본도 산을 표현하는 자기 나름대로 고유어가 있습니다. 야마라고 하죠. 이렇게 반면에 이제 한자는 이렇게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의라는 것은 뜻이라는 것은 이 단어를 분석하게 되면은 요 소리음자와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죠. 소리에 이게 마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자를 분석적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훈민정음은 표문자라고 볼 수가 있죠.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역, 미음, 디귿, 리을 자체는 이 산자가 산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음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음, 모음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음만 가지고서는 발음을 할 수가 없죠. 하나의 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하나의 음절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훈민정음은 이제 17개의 자음과 11개의 모음으로 만들고 있지만 28자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 3개가 소실이 되고 그리고 자음 3개죠. 모음, 아래 하자가 이렇게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를 보면은 산을 이제 마운틴이라고 하죠. 이렇게 음소,
하나하나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 기억, 니은, 디귿처럼 음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하나의 음절이 만들어지고 또 음절이 결합해서 하나의 어절, 하나의 말의 단위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마운틴, 표음문자라고 하지만 자, 요 음대로 발음하면은 마운타인이 되죠. 근데 실제로 발음은 마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하고 철자하고 우리 한글하고 다르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표문자지만 이렇게 표의화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렇게 산이란 한자를 쓰는데 똑같은 문자를 산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은 다 철자가 다 다르죠. 다 발음교가 다 각각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멍이라고 하죠. 독일은 베르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문자다. 그리고 영어를 우리가 표문자라고 하는데 영어는 어떻게 청각적 문자라고 우리가 하느냐. 요 마운틴이라는 말 자체, 문자가 나오기 전에 말은 이미 있었죠. 그 말을 문자로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산으로 인식하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음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음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절차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인식 과정이 표의 문자하고 표음 문자가 이제 어떻게 다른가? 그럼 보도록 할까요? 일본에서는 이제 고속도로 표지판을 어떠한 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운전자에게 빠르게 인식이 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암실에 집어넣고 짧은 시간에 이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스프레시 플러시라고 하죠. 카메라 플래시를 순간적으로 깜빡 순간적인 찰나의 빛을 주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에 인식하는지를 테스트해 봤는데 한자를 표기했을 때 사람은 0.06초 그리고 히라가나라고 하죠. 평판음이라고 하는데 야마라고 썼을 때 0.7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마를 음으로 전환해서 인식하는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청각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형 문자인 눈으로 인식하는 한자와 달리 인식하는데 무려 한 10배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자, 영어로 했을 때는 1.5초.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거의 30배 정도로 이 히라가나를 봤을 때는 한 20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20배가 아니라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표의 문자인 한자하고는 거의 2배 곱하기 10배 하면 거의 2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를 인식하는 그 속도가 한자와 표 문자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한자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한자의 조작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한자는 이제 사물의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가 모든 문자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우리가 이제 한자를 최근 한어 대사전을 보면은 그게 1986년도인가 그렇게 편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5만 6천 자 가운데 상형이 거의 한 1%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늘로 보고 이렇게 빗방울을 이렇게 손으로 간단히 표시하고 있죠. 자, 이렇게 각골문에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동기 그릇이나 솥 같은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비유자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소전체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해석은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라는 것은 두 개의 한자를 결합해서 만든 그러한 문자입니다.
어떤 사물을 개념화해서 이렇게 형상화시킨 그러한 문자인데요. 회의, 뜻을 모은다 이런 뜻에서 뭐 회의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자, 나무에 기대서 이렇게 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죠. 쉰다. 영어의 rest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건 사실 대단히 창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갑골문에 사람을 예전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나무의 모습이죠. 가지와 밑에 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쭉 간단하게 발전해서 자, 사람인가 나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사 원리는 이제 형성 문자인데요. 형성 문자라는 것은 이제 나타나다. 단어를 표현하고 있고, 성은 이제 소리죠. 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한자의 음을 나타내는 것. 두 개가 합해서 한자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이 전체 한자의 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비유자죠. 이것은 힘쓸 문자입니다. 이 단어에서 의미 요소는 이제 비유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하나의 발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두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안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십시오. 이것은 서류상자인데, 이것이 하나의 음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비유자의 길로자죠. 길에 우리가 아침에 가다 보면 이제 나뭇잎에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죠. 이슬이 바로 길가에 아침이면 나타나는 비와 같은 것이다 해서 이렇게 이슬로자를 두 개의 글자를 이렇게 서로 모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 날씨와 관련된 이러한 글자는 전부 비유자가 들어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글자라고 볼 수가 있죠.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회의와 형성인 것이죠. 자, 이건 쓸쓸할 막자입니다. 이건 이제 말막자인데요. 부정적 의사표시인 것이죠. 말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집면자인데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 쓸쓸하다 이런 면에서 쓸쓸할 막자입니다. 이거는 물이 없는 곳, 물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게 사막 막자입니다. 사막을 뜻하는 그런 글자죠. 이것은 이제 휘장막자, 장막막자죠. 휘장막자고 이게 이제 막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 수근권자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장막, 천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막이 쳐져 있어서 안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장막 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의 조작을 보면은 기본이 상형인데 상형도 처음에 각본문을 보시면 사물을 그대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추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더 간단하게 변화가 되도록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성문자가 한자의 97%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사물과 새로운 개념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한자어입니다.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볼 수 있죠. 한자의 특징은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말이라는 것이죠. 합해서 만들어진 말이 바로 합성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식이라는 단어. 자, 태양을 요 까만 것은 달입니다. 노란 것은 태양인데요. 서서히 달이 이동하면서 태양을 가로막게 되죠. 태양이 워낙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달의 크기나 태양의 크기나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죠. 그래서 서서히 지구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면서 태양을 이렇게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개기일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식은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기에 가장 간단한 단어가 바로 일식인 것이죠.
1. 태양이 있죠? 이 식을 이제 갉아먹을 식입니다. 달이 태양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이 바로 일식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기존에 있던 두 개의 한자를 결합해서 하나의 단어로 만든 것이 바로 한자어인 것입니다. 자, 행성도 마찬가지죠. 행성. 달의 주위를, 이거 태양이죠. 태양의 주위를 지나가는 것이 바로 행성이다. 자, 이렇게 행성이 쭉 있죠. 수성, 여기 수성이 있죠. 화성. 수성, 금성이죠. 수금지, 수성, 금성, 여기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태양계에 속한 이렇게 행성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수금지 화성이죠. 화성은 목성입니다. 그렇죠? 뭐 이제 태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명왕성 이렇게 내편 해왕성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프루토라고 명왕성이죠. 우라노스. 자,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성, 그다음에 이제 금성이죠. 지구, 그다음에 이제 화성, 주피터, 목성, 세턴, 이것은 이제 토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천왕성, 이거는 이제 해왕성, 그리고 이게 이제 명왕성입니다. 그죠? 자, 배구도 마찬가지죠. 자, 이 배구라는 경기를 보시면 공을 상대편으로 밀어 넘기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배자가 밀배자입니다. 공구자죠. 상대편 네트로 공을 밀어 넘기는 경기가 바로 배구다. 발리가 이제 땅에 닿기 전에 공을 차는 것이 바로 발리죠. 발리킥이래. 축구에서도 발리킥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간단히 표현하는 것. 자, 보십시오. 바닷물이 육지로 물이 이렇게 넘치는 현상을 우리가 해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한자를 가지고 바다에 넘칠. 그래서 일본 쓰나미라고 하는 타이달 웨이브를 이렇게 두 글자로 간단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자어인 것이죠.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한자를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이렇게 무한히 창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레임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레임콘은 보십시오.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골재 따위를 적당히 섞고 물에 반죽한 혼합물을 레임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긴 말을 간단히 표현한 것이 바로 단어죠. 단자가 간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는 이제 레임콘이라고 쓰고 있지만 또 콘크리트라고 쓰고 있지만 세 글자로 간단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응토죠. 섞일혼, 옮기름. 옮긴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액체가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굳어져서 단단해지는 것인데 이렇게 세 글자로 간단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은 한자의 발음 기호를 이렇게 알파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선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 닝, 토 이런 식으로 발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케빈 코스터너가 이제 주연에 나온 1990년도 그때 영화죠. Dance with Wolves. 이것이 이제 인디언들이 케빈 코스터너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한밤중에 모닥불 앞에서 늑대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이름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실제로 인디언 이름은 거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dance with wolf. 이것을 세 글자의 한자로 표현하면 춤출 무자, 무, 여, 함께여, 일이랑, 무여랑. 간단하지 않습니까? 영어보다. 자, 이래서 이러한 한자의 힘으로서 우리 동양 사상의 그 다양한 무궁무진한 깊이 있는 그런 사상이
바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원천은 바로 우리가 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의 문자 사용 연령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